네, 안녕하십니까. 메타빌드 송세현입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장기요양보험 수급 예측 및 맞춤형 요양 서비스 제공 사업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과제 개요, 진행 경과, 기대 효과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과제 개요입니다. 저희 과제명은 장기요양보험 수급 예측 및 맞춤형 요양 서비스라는 명으로 2020년 6월부터 12월 2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수행을 하는 과제가 되겠습니다. 수행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주관으로 해서 메타빌드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이 세 기관이 수행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데이터는 크게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을 하는 노인과 관련된 건강검진, 건강과 관련된 결과, 문진 결과, 그리고 진료 내역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기본적인 장기요양과 관련된 예측 모델을 개발하겠습니다. 또한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로서 기상청에서 제공해주는 생활기상지수와 보건기상지수 데이터를 활용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인의 구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워크넷을 통한 데이터를 연계를 해서 노인 구인 정보들을 활용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총 3개의 기관들은 다음과 같은 역할로 수행을 했습니다. 우선 주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경우에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데이터를 제공을 함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환경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빌드는 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고 가공한 후에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을 통한 모델을 개발을 하고 이를 탑재한 서비스를 구축하는 것을 역할로 수행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메타빌드의 용역 기관으로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는 장기요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이를 통계 기반의 모형을 통해서 예측 모형을 개발을 하고 검증하는 부분, 마지막으로 AI 모델에 대한 연구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서 2019년 기준으로 해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약 14.8%에 다다르고 있고 향후 2060년이 되면은 43.9%에 이르는 전체 인구의 40%가 넘는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이런 다양한 노인에 대한 복지 정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노인 인구 중에서 독거 노인의 비율이 2019년 기준으로 약 19.5%에 다다르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부양의식이 약화됐다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적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도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인정조사자가 약 90여 개의 항목을 통해서 대면 조사를 나가고 그 항목을 기반으로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9년 기준 노인 인구 대비해서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신청률은 약 13.9%, 그리고 그 신청 인원 중에서 인정률은 9.6%에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필요성도 도출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노인의 질환, 그다음에 심신 상태 악화를 방지하기 하는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노인의 삶의 질을 향상을 시킴으로써 장기요양보험의 진입 시기를 지연함으로써 사회적인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는 마지막 필요성을 통해서 노인 건강과 관련된 통합 관리라고 하는 필요성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저희는 이 과제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진행 경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목표 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선 공단 내부에 있는 업무 담당자 그리고 정책 결정자들에게 제공을 해주는 수급 예측과 관련된 서비스가 있고요. 두 번째는 대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시는 그림이 공단에 있는 정책 결정자와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의 개략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수급 예측을 할 수 있는 전체 인원에 대한 현황, 그리고 수급 예측을 통한 결과의 통계 부분, 그리고 개개별 수급 예측의 결과, 마지막으로는 이러한 수급 예측 결과가 나오게 된 요인에 대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는 장기요양보험 수급 예측 및 진입자 중에서 미처 신청을 하지 못한 노인분들을 공단에 제공을 함으로써 그런 미신청자를 발굴하자는 목적이 있겠습니다. 이 시스템은 공단 내부에 존재하는 장기요양 업무 포털 시스템을 통해서 대상자에게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서비스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요양 서비스의 경우에는 대상자가 대국민, 특히 노인과 그 노인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이분들에게는 맞춤형 건강정보, 그 다음에 기상청을 통한 생활기상지수와 보건기상지수를 노인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노인의 구인 정보들을 그 사용자의 거주지 정보 혹은 그 사용자의 프로필을 참고해서 맞춤형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 해당되는 서비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이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체적인 서비스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공하고 예측 모델을 만드는 과정, 그리고 서비스에 탑재해서 엔드 유저인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세 단계로 해서 내용을 제공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데이터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공단에 있는 데이터 중 보험과 관련된 부분, 자격, 진료 명세, 건강검진 및 문진과 관련된 정보, 그 다음에 기상청에 대한 정보, 워크넷의 정보를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들을 전처리하고 분석을 통해서 빅데이터 분석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분석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 기반의 예측 모델과 AI 기반의 예측 모델 두 가지를 개발을 하고 그 개발된 예측 모델을 실제 서비스에 탑재함으로써 앞장에서 말씀을 드렸던 장기 요양 예측 그리고 맞춤형 요양 서비스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하게 됩니다. 다음은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에 있는 공단의 데이터 그리고 외부에 있는 워크넷과 기상청의 데이터를 저희는 내부 연계 혹은 외부 오픈 API를 활용한 연계를 통해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 중에 특히 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의 경우에는 개인 민감 정보를 담고 있기 때문에 비식별화 처리를 해서 해당되는 데이터들을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형태의 전처리 과정을 거쳐 실제 예측 모델을 통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학습하고 최종적으로는 그 학습된 결과를 반영해서 최종 결과를 제공을 해주는 형태로 흐름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자격보험부터 장기요양과 관련된 다양한 데이터를 저희는 초기에 제공받았고요. 그 데이터 중에서 선별적으로 성별, 출생, 실거주소, 보험료 같은 개인적인 부분, 그리고 질환과 관련되어 있는 주상병, 부상병을 비롯한 총 5개의 상병, 그리고 병원에 입내원한 부분 정보, 그다음에 총 처방 일수, 수술 여부 등을 통해서 개인별 질환에 대한 중증도 부분을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2년마다 한 번씩 검진을 받는 일반 관련된 건강검진 정보 그리고 문진 정보도 신장 체중에서부터 흡연과 과거력, 신체 활동 등의 정보까지도 활용을 해서 변수로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 변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크게 통계 기반의 예측 모델과 AI 기반 모델을 수행을 하였고 각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통계 기반의 예측 모델을 가는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받은 데이터들을 저희가 필요로 한 형태로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데이터들로부터 선정하는 변수 정의 과정 그리고 예측 변수를 생성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이 다음 단계에서는 각각의 변수로부터 나온 변수가 실제 저희가 목표로 하는 장기 요양 수급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의 결과를 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인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단별량 로지스틱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예측 변수를 생성하고
그 생성된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모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 모형 구축 과정에 있어서는 단별량이 아닌 이제 선정된 변수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별량 로지스틱 분석을 통해 기본적인 모형을 만들고 모형을 튜닝하는 과정을 통해서 가장 성능이 좋은 부분을 도출해서 최종 모형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렇게 구축된 모형에 대해서 검증을 내적 타당도 검증과 외적 타당도 검증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검증된 모델을 수립하고요. 그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통계 기반의 수급 예측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저희는 이를 위해서 모집단을 2019년 장기요양 최초 수급이 가능한 65세 이상 노인의 장기요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했고, 두 번째로는 그 인원 중에서 건강검진이 데이터가 있는 분들, 17년, 18년도 사이에 요양급여 건강검진을 수진한 분들을 모집단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래서 활용이 된 변수들은 크게 성별, 나이, 보험료, 주장애 유형, 기저질환과 관련된 22개, 입원 여부부터 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는 예측 모델을 만들었고,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선택을 해서 이 모델을 기반으로 예측 통계 분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선택한 이유는 의료 분야에서 이분형, 즉 수급, 비수급과 같이 이분형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그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통계 쪽에서 동일하게 로지스틱 회귀 모형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수급 예측 확률을 아래쪽에 보시는 예측 경계값, 컷오프 밸류라는 것을 활용을 해서 수급이 그 컷오프 밸류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컷오프 밸류 미만이면은 비수급이라는 형태의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던 과정에 대한 어떤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단변수 분석에 대해서는 다양한 질병을 비롯한 그런 변수들을 활용을 했고요. 여기에 예제는 치매가 없는 노인 대비 치매가 있는 노인분들이 장기요양급여를 수급받을 오즈가 4.7배라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파악을 했고, 정상 체중에 비해 저체중인 노인분들이 장기요양 받을 오즈가 1.2배라고 하는 것들을 도출을 했습니다. 이런 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 모형의 변수를 선택했고, 변수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교차 검증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평균에 대한 것을 측정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선택된 변수, 그 변수들을 통해 나온 다별량 예측 모델에 대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격에서의 성별, 나이, 보험료 등, 그리고 질환과 관련된 부분, 장기요양과 관련된 부분, 검진 등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아래쪽에 보이시는 것과 같은 통계 모델이 도출이 되었고요. 이 통계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그 P값을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이 노인분들이 장기요양을 수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모형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모델들을 저희가 계속 구축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중 하나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그 계측값, 그러니까 수급과 비수급을 나누게 되는 그 C라고 하는 C 밸류 값을 0.62로 만들어서 결정을 하였고, 그 값 이상인 경우에는 수급, 미만인 경우에는 비수급으로 결과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나온 예측 결과를 2018년도 데이터를 기반으로 외적 타당도 검증을 수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 결과가 화면 하단에 보시는 두 가지 표로 설명이 됩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은 2018년도에 최초 수급이 가능한 장기요양 신청자를 대상으로 해서 약 24만 6천 명을 대상으로 해서 예측된 결과, 그리고 실제 예측 수급을 받았는지 비수급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통해서 결과를 도출했고, 오른쪽에 보이는 모집단 2의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수진하신 분들에 한해서 필터링을 했고, 그렇다 보니 24만 6천 명 중에서 8만 8천 명으로 숫자가 적어진 형태입니다. 결과는
정확도는 71.3%, 그다음에 72.2% 정도, 그다음에 민감도와 그다음에 실제 특이도에 대해서도 70%대에서 결과치가 유사한 형태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최종 모델에 대해서 해석을 하자면 장기 요양 급여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성별, 나이, 주장의 유형부터 거주지, 보험료 등등에 대한 것들이 있었고요. 몇 가지 해석에 대해서 예를 들면 치매를 앓고 있는 분들이 좀 더 수급할 오즈가 높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등을 비롯한 주요 노인성 질환과 관련된 그러니까 질환을 갖고 계신 노인분들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수급할 오즈가 높다 등등에 대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AI 기반의 장기 요양 수급 예측 모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모델은 정제 및 가공된 데이터들을 기본적으로 특징을 선택하고 정교화 과정을 거치고 학습 데이터를 구성을 해서 AI 모델을 생성하고 학습하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활용을 해서 그 변수들에 대한 특징을 선택을 했고요.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학습 데이터를 구성하고 AI 모델을 생성하고 실제로 그거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분류기를 생성하였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데이터 정제는 앞서 말씀드린 공단에서 제공한 데이터들을 그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통해서 선택을 하고 정제 및 가공을 통해서 제우측에 보시는 형태의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들 때 필요로 하는 특징 선택 방법으로서는 저희는 뮤추얼 인포메이션 게인이라고 하는 것을 했고요. 이 내용은 두 변수 사이의 상호 의존성을 파악하는 그런 데이터 마이닝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저희는 탑 10에 대한 것들을 도출했고 화면에서 보시는 관련된 내용들을 도출을 해서 그 변수들을 기반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또한 이 변수들에 있는 데이터가 산발적으로 있는 데이터들을 학습을 위해서 정교화 과정을 거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이 학습 데이터들을 5개의 그룹으로 구분해서 결과를 만들었고 그 통해서 AI 학습 모델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때 적용한 것은 MLP 기반의 신경망을 통해서 뉴런수를 변화를 히든층과 뉴런수를 변경하면서 다양한 구조를 통해서 각각에 대해서 5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성능을 검증하고 최적의 검증 결과를 보여주는 모델을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표는 그 관련된 과정에 대한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서 말씀드린 MLP에 관련된 부분을 인풋을 총 31개의 뉴런을 사용했고 히든 레이어를 3개 그리고 아웃풋은 수급과 비수급이라고 하는 2가지를 통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측 결과는 약 71%의 정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드린 통계 기반의 모델과 AI 기반의 모델을 활용을 해서 크게 서비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다음에 보시는 장표는 장기 요양 예측 현황 통계를 제공해주는 그런 대시보드가 되겠습니다. 이 화면을 통해서 질환별, 지역별, 나이별, 성별, 가입자 유형별, 그리고 주장애 유형별 통계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장기 요양 예측 결과를 연도별로 그리고 연도 중에서도 분기별로 학습을 통해서 나온 결과들을 보여줄 수 있는 화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기간, 나이, 성별, 지역별로 선택을 해서 사용자에게 제공을 해주고 있고 우측에 보시는 데이터는 수급 예측 결과 목록이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기반으로 최종적으로는 특정 사용자에 대한 담당자 정보, 개인의 정보, 그리고 AI 기반의 결과와 통계 기반의 예측 결과를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는 질환별 그리고 나이대별에 대한 수급자 수를 보여주는 형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요양 서비스입니다. 맞춤형 요양 서비스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기반으로 제공을 해주고 있고 사용자의 개인정보,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는 건강검진 및 개인이 입력한 정보를 활용을 해서 이 건강공단이 제공하고 있는 컨텐츠들을 맞춤형 형태로 제공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강 뉴스부터 건강 전자도서까지 6가지 카테고리에 있는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에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 생활기상지수, 보건기상지수를 노인의 개인정보에 맞춰서 받는 위험지수를 노인의 특화된 형태로 지수를 변동하고 그 지수를 기반으로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워크넷에서 제공하고 있는 구인 정보에 대해서 노인의 거주지 그리고 노인이 희망한 노인의 정보 등을 참고하여 개인 맞춤형 형태로 구인 정보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는 과제를 수행하였고 앞서 말씀드렸던 공단에서 제공해주는 데이터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서비스를 통해서 이 공단에 필요한 부분과 대국민을 통해서 그 정보를 활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가 되겠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장기요양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맞춤형 요양 서비스까지 제공함으로써 장기요양 수급 예측 모델을 통한 의사결정 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그다음에 장기요양 적기 수급을 통해 가족 수발자의 부담감을 완화하고 마지막으로 맞춤형 요양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정보 기반으로 한 노인 건강관리 지원을 하는 것을 통해 초고령 사회를 진입함에 있어서 그런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저희들은 기대 효과로 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과 관련해서 건강보험공단과 메타빌드,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수행을 한 과제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